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3일 저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어제 감옥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자, 이게 왜 나왔을까? 파장이 어디까지일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서울 유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송파구의 석천호수. 근데 거기에서 즉석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제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검찰공화국의 공포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가 아니고 우리 눈앞에 닥친 일이다.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기득권하고 부딪혔고 공격을 당했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두렵다. 지금 검찰은 있는 죄도 엎어버리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이다. 지금 검찰이 뭐죠? 문재인 정부의 검찰입니다. 그리고 이 검찰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건국 이래 지금까지 있었던 검찰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확실히 범죄자가 맞다. 자기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누가 그랬나?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했던 얘기죠. 대장동과 관련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실제로 죄도 안 되는 사람 마구 압박하고 기소해서 나는 죄 짓지 않았지만 살아날 길이 없구나 해서 극단적 선택하는 그런 사람도 나온다. 왜 특수부 수사만 받으면 자꾸 세상을 떠나나?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가 유세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충청권을 누비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서 윤석열 후보한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충청북도 선대위 필승결의대를 마친 후에 기자들이 이 문제를 물어보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 감옥에 보내는 정권이 생존할 수가 있겠는가? 국민들이 다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왜 감옥 얘기를 꺼냈을까? 이건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윤석열 후보의 당선은 곧 검찰공화국이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이제 이 얘기를 일부러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실언인지 일부러 꺼냈는지 하여튼 검찰공화국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당초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감옥 얘기가 나온 것이다. 자, 그럼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실감할 것이냐?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몇 퍼센트나 동의할 것인가? 물론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저는 이게 별로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종의 국민들을 상대로 한 공포 마케팅 비슷한 건데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거기에 상당히 동의를 해야만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이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잘 아시지만 법의 집행기관입니다. 검찰, 경찰, 그리고 지금은 공수처도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대통령의 출신이 검찰이다 그래서 검찰공화국이 되고 그러면 대통령 출신이 무슨 연예인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연예인공화국 됐습니까? 아니,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됐을 때 미국이 연예인공화국 됐나요? 이런 것처럼 이게 이 본인 나름대로는 프레임을 씌워서 상대를 공격한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유권자들의 동의, 공감대가 있지 않으면 별로 효과를 볼 수가 없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우선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발상 자체가 일종의 전근대적인 발상 아니냐. 옛날에 군주제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부적절했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본인 지지층 결집 이런 거라고 저는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지금 약하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서울에서 밀리는 경향이 아주 뚜렷합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가 차별화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차별화가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뭐 대규모 물량 공급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결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대규모 공급은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후보 쪽은 계속해서 수요 규제, 뭐 보유세 강화. 근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순간 아마 지금 했던 공약들은 다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 이거를 뭐 국민들 대다수가 알고 있는 것 아닌가. 그의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지지층 결집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면 내가 감옥에 갈 것 같으니까 나를 좀 지켜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갤럽에서 엊그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니까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뭐 지지한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지지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가 좋아서 지지했다, 아니다, 다른 후보가 싫어서 이 후보를 지지했다, 이런 거를 나눠서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후보가 좋아서 선택했다 하는 게 이재명 후보가 제일 많습니다. 60%. 그러면 윤석열 후보 지지자에 대해서는 후보가 좋아서라는 게 47%밖에 안 됐고, 다른 후보가 싫어서라는 게 46%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후보 지지자 중에 47은 윤석열 후보가 좋아서 난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거의 똑같은 부분이 아니야, 나는 이재명 후보가 싫고 안철수 후보도 싫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거야, 차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이재명 후보 지지자의 결집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60%면 뭐 지지층 결집은 거의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또 이렇게 이재명 후보는 지지층을 향해서 나를 도와달라, 이거는 아마 서울에서의 지지율이 본인의 전국 평균 지지율보다 좀 낮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게 과연 올바른 판단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감옥 발언을 하니까 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다 난리 났습니다. 보내자 이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정치인들이 무슨 발언을 하면 그 발언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니까 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반작용도 많습니다. 정말 아니 왜 이 발언을 했을까 하고 반작용이 많다. 그런 거 보면 이 감옥 발언은 찬성, 그래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찬성하겠죠. 그런데 중간층이나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 중에서는 그래, 없는 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죄도 지금 덮고 있는 것 아니야, 검찰이. 그러니까 있는 죄를 빨리 찾아내서 감옥에 보내자, 이런 댓글들도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이 달렸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현재 대장동에서 본인도 뭐 설계자라고 얘기했지만, 설계자고 지금 뭐 유동규 뭐 관련자들이 감옥에 있습니다. 배임 뇌물 뭐 이런데 자기가 설계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근데 이 사람은 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진상,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라는 정진상 부실장, 딱 한 번 비공개로 조사받고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가물가물소식이고, 작년 9월부터 이 수사가 진행됐는데, 성남시청,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곳이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그 결제 라인에 있는 성남시청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청 시장 비서실을 늑장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미 뭐 치울 거 다 치웠겠죠. 거기서부터 이 부실 늑장 수사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9월이면 10, 11, 12, 9월 중순 정도부터니까 그러면 지금 4개월이 넘었습니다. 웬만한 수사는 지금 다 끝났어야 하는데 아직도 이재명 후보를 부를 것인가 말 것인가, 수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범죄 행위가 지금 덮여져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대장동 특검, 이걸 하자는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70% 안팎입니다. 그 얘기는 현재 이 검찰 수사가 부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국민들의 70%가량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범죄 행위가 있을 것이다. 근데 문재인 정부 이 검찰이 그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이 감옥 갈까 두렵다는 발언이 별다른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대장동과 관련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유한기, 김문기 두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따르면 유동규 씨도 뭐 약을 먹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유동규 씨가 약을 먹은 거 그거는 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과연 검찰이 이 유한기 씨나 김문기 씨를 압박했기 때문이냐? 글쎄요. 압박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차피 이런 거는 있습니다. 범죄 혐의자를 불러서 그러면 압박을 하지 않고 수사를 할 수가 있나요? 그거보다는 많은 피의자들은 검찰이나 경찰에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 없다. 근데 그 경우에 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자꾸 질문하고 압박하는 부분보다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 여기에 좌절한다는 거거든요. 유한기 씨와 김문기 씨의 경우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책임이 이재명 후보 또는 유동규 씨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계자들이니까. 왜냐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보면 대장동에 관한 모든 중요한 결정은 시장의 결재를 받게 돼 있고요. 실제 시장과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이 전부 사인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시장은 부를 생각도 안 합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그리고 자꾸 유한기, 김문기 이 두 사람한테 도시개발공사의 배임 행위, 배임 문제에 관해서 자꾸 질문을 하고 도시개발공사도 거기에 발맞춰서 김문기 당시 처장한테 무슨 손해배상 얘기가 자꾸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죠. 무슨 1,800억 구상권을 행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를 해서 김문기 처장을 압박하고 이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 왜냐하면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안 건드리니까. 또 정진상 부실장을 안 건드리니까.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본인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실제 김문기 처장의 그 유족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특수부가 압박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객관적 사실과는 다르다. 전 이렇게 보는데,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어제 그 감옥 발언이 미리부터 준비한 것이냐, 실언이냐.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거는요, 그 검찰공화국을 비판하다가 나온 실언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발언이 이재명 후보한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게 바로 즉석연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모여서 뭐 이재명 하니까 본인이 나서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런 거 못할 거야. 아마 그걸 본인의 윤석열 후보와의 차별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실제 이재명 후보 워낙 뭐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준비 안 된 발언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저는 감옥 발언이 나왔다. 아마 앞으로 이제 선거운동이 보다 더 활성화되면 이런 일들이 많을 것이고요. 아마 TV 토론 같은 거 하는데도 윤석열 후보의 이런저런 질문과 공격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는 뭐 준비는 해가지만 의외의 공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또다시 이재명 후보의 이런 면모, 감옥 발언과 같은 그런 것이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이 즉석연설 경계령을 내려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감옥 발언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